안녕하십니까, 조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프리랜서, 대출 금융사에서 바라보는 프리랜서에 대한 시각, 어디까지가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는가,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라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수당제로 받거나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편하게 왔다 갔다 회사 소속 없이 일하고 있으면 다 프리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에서는 그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쉽게 말해서 대표적인 직업으로 치자면은 보험 설계사, 신차 딜러, 카드 모집인들, 여러 군데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랜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프리랜서들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3.3%를 공제하고 받는 업종이면은 프리랜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라든가 이런 신차 딜러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3.3%를 떼고 받습니다. 그런데 흔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인 과외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개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수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학부모한테서 바로 개인 이름으로 통장으로 이렇게 받게 되죠.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떼시는 분들은 금융사에서 봤을 때는 프리랜서에 해당이 되지 않죠. 무직자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3.3%를 공제하면서 급여를 받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소속도 없이 나 혼자 그냥 독고다이로 뛴다, 이거는 무직자입니다. 금융사 시각에서 봤을 때는. 프리랜서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 최근 대출 시장에서 프리랜서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 예전부터도 원래 대출이 잘 안 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다가 가계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프리랜서 분들은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가장 대표 직군이 보험 설계사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 분들 대출할 수 있는 금융사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들어서는 캐피탈권에서는 거의 전멸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한 군데 정도 남아있긴 한데 거기도 승인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저축은행권에서도 해주기는 하나 한도가 상당히 낮죠. 그리고 근무기간 제한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렵습니다. 대출이 잘 안 됩니다, 프리랜서가.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은 그냥 일반 신용대출이 필요하게 되시면은 가장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잡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 세금 공제하고 회사 소속이 되어 있는 프리랜서 분들이다. 그러면은 일단 되든 안 되든 1금융권부터 가셔가지고 세입원 홀씨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밖에 없고요.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고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 그래도 한 700만원, 1000만원 정도까지는 저금리 대출로 가능하시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실 만하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2금융권으로 넘어오셔서 햇살론과 사이돌 대출 이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맞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캐피탈권에 프리랜서 분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한두 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게 다 안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그러면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다던가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물론 그걸 통해서 담보대출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 소유물을 가지고 신용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금융사에서는 오토론 아니면은 아파트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명을 정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집이나 차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인 거죠. 프리랜서니까 내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 정보를 넣고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지금 현재 금융사에서는 4대 보험 되는 직장인이 아니고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분들은 금리나 한도 면에서 페널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직업이 있더라도 그거를 빼고 그냥 차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쪽으로 풀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차나 집을 가지고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렇게 저금리 대출이 되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이먼 홀씨, 햇살론, 사이돌, 여기까지가 이제 15% 이하의 대출 상품이고, 금리로. 그 나머지
캐피탈 쪽에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오토론이라든가 뭐 아파트론 상품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최저금리가 12%이기 때문에 10% 이하 금리는 말 그대로 택도 없고요. 대부분 평균 실행되는 금리대를 보면은 17%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뭐 신용 등급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은 22%뭐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이 금리 낮은 대출을 받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워요. 힘듭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 큰 마음 먹고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정말 잘 갚을 수 있나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 나중에 대안대출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절대 프리랜서 분들은 금리 높은 대출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금융사에서 보는 프리랜서가 어떤가, 프리랜서 대출에 대한 뭐 현실은 어떤가, 뭐 어떻게 하면 금리 낮게 시작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답니다. 프리랜서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게 거의 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금리 낮은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너무 또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가지고 실망하셨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현실성 없는 거를 찾아다니면 눈탱이 만든다는 거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대출 관련해서 혹시 뭐 진행이 필요하시거나 뭐 상담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